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오늘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서울의 이른 시각 경계경보가 우발령돼 시민들이 한때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계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인천 백령 지역인데 서울시에서 오발송했다는 설명인데요. 이 때문에 아침부터 사이렌 소리에 대피하라는 문자를 보고 전쟁이 난 줄 알고 혼비백산한 시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였다면 방법을 몰라서 허둥대다가 끝났을 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지난해 11월에도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을 때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할지 몰라서 큰 혼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로 정전 70년을 맞았는데요. 끊이지 않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우리의 군사 대응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소통 체계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관련 소식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령들에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안동 13도, 영주 1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안동 26도, 영주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 보이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낮더위가 더 강해질 전망인데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를 걸로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모레 새벽까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동아군이 유해 야생조수 사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일명 렌더링 처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매립장에 사체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남아와 고라니 등의 기타 유해 야생조수 사체 증가에 따라 매몰지 사후 관리 어려움과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건데요. 렌더링 처리는 시체를 물리화학적으로 분쇄한 후 130도 고온 고압에서 멸균 처리한 다음 추출 성분을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처리하는 친환경적인 처리 기술입니다. 이번 처리 방식의 도입으로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이고 농작물 피해 예방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대책에 탄력이 붙을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고 볕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차단에 신경 써주시고요. 다만 내일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비가 시작되겠고 모레 새벽이면 그치겠습니다. 오늘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날인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 엑스포가 열립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수산식품과 가공식품, 수산기자재, 해양레저관광 등 해양수산 분야 100여 개 업체의 다양한 홍보관 등을 만나볼 수 있고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안동 등 경북 6개 시군 홍보관과 토속 관상어 전시관 등도 마련됐습니다. 일반 관람객을 위한 부대 행사도 진행되는데요. 수산물 판매 장터에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요. 행사장에서는 송어 샐러드와 경북 어촌밥상 3종 세트 등 경북의 차별화된 수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해양수산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전 등록하시면 간편하게 무료 입장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7도 높은 21.1도, 습도는 44%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동해에서 남동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죽도가 주민이 없는 공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울릉군이 나섰습니다. 죽도 시설 정비에 국비 6억 3천만 원을 포함해 총 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군은 유람선 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선착장을 정비하고 태양광 시설도 정비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울릉도 44개 부속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인 죽도 주민은 최근 3명에서 1명으로 줄었는데요. 김유곤 씨 부인이 민중군의 어린이집 교육을 위해 육지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 씨는 가족과 생이별을 했지만 죽도를 지킨다는 각오로 섬을 홀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죽도 공도방지 사업은 다음 달 시작해 3년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됐던 오래된 선착장을 정비하고 선착장에서 섬으로 올라가는 진입로인 나선형의 계단도 보수 작업이 이뤄집니다. 죽도에서는 패널 노후화 등으로 태양광 효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2006년 준공된 태양광 발전 시설도 교체합니다. 앞으로 울릉군은 사업 이후에도 주민과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뛰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오늘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동구청장 윤석준입니다. 네, 지난 6대와 7대 대구시의회 의원을 지내셨고 이후에 여의도연구원 지방분권 정책기획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지난해 7월부터 민선 8기 동구청장으로 임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곧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1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예, 지난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정말 동구 주민들 많이 만났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동구 주민들이 정말 기분 좋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그런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동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4월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큰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말씀대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네, 우리 동구 주민들은 공항 이전을 확정지은 2020년과 특별법이 통과된 2023년을 아마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수십 년에 세웠던 큰 피해를 입어왔는데요. 네. 앞으로 잘 준비해서 약속대로 공항이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동구 주민들은 오랜 시간 그 군공항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정말 너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선 피해 면적이 49.1제곱킬로미터로 대구시의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한 5.6%에 해당되고요. 예. 피해 규모로 따지자면 한 24만 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는 수원공항이 14만 명, 강주공항이 1만 명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수치인데요. 그렇군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관내 39개 학교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소음 피해 배상액도 2010년부터 2022년까지 5,138억 원이 됩니다. 네.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도 물론이거니와 대구시의 면적의 약 13%인 114.32 제곱킬로미터가 피해를 보아왔고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특별법 통과로 그러면 앞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질 텐데 특히 동구의 좋은 점은 뭘까요? 25년도에 착공해서 2030년도에 네. 공항 이전이라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좋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이제 국비 지원이 명시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벌써부터 2030년이 아니라 2028년에 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도 바로 국비가 지원되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적지 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특별법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인허가 절차가 크게 줄어든 점이 장점이고요. 또 무엇보다 공항 후적지를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길도 열렸습니다. 네. 동구 입장에서는 큰 성과인데요. 특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각종 규제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자, 이제 후적지 개발이
중요합니다. 총장님은 어떤 그 청사진을 갖고 계신가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항 후적지는 민과 간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스마트 문화 수변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803과 금호강을 연계한 글로벌 문화 수변 도시, 디지털 전환 시대의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스마트 도시, 예. UAM,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형 신교통 수단을 갖춘 교통혁명 도시, 미래 성장 동력을 담은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선도를 하는 거점 도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교육 사업을 특히 강조해 오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정주여권 개선의 제1과제가 바로 교육 환경 개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동구의 인구가 2018년엔 약 35만 명에서 2020년에는 3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중에 특히 학생 인구의 감소가 눈에 띕니다. 그렇군요. 네, 2015년도 초등학생이 17,000여 명에서 지금 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간 2022년도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생 인구를 합쳐서 12,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 점은 우리 동구 입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인데요. 중고등학교를 둔 가정은 바로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활발하게 하는 그런 연령층인데 그렇죠. 이 가정이 타구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을 강조해 왔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런 가정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요? 예, 동구만의 특별한 또 차별화된 교육 정책을 펼치기에 원래 조직 개편을 통해 팀으로 운영된 교육팀을 교육정책과로 격상했습니다. 또 현재 장학재단을 교육사업을 전반으로 관장하는 교육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설립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고요. 기본 계획에 수립되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출범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또 관내 우수한 학생들을 집중 관리하는 그 인재 양성 교육도 선보여서 교육을 목적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주를 하는 걸 방지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에 학생들이 있는 그 가정이 머무를 수 있도록 정책을 네. 마련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만들어 예. 보겠습니다. 그리고 803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습니다. 네. 이것을 계기로 관광자원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동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네, 아나운서 말씀하셨다시피 동구에는 뭐 803을 비롯해서 금호강, 도등, 측백나무숲, 불로 고분군 등 뛰어난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선 뭐 803과 금호강을 필두로 관광 산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데요. 803은 문화유적과 연계해 동아사의 사명다사 체험관과 교육관을 건립하고 네. 금호강 수분 구역에는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여가 공간을 조성해 아양 기찻길, 해맞이 동산 등과 연계한 야간 관광 명소를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동촌 유원지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과 함께 사계절 물놀이장, 샌드비치, 수변 무대 등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하천공원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네. 예, 관광하면은 뭐 축제와 또 먹거리도 중요하겠죠. 그럼요. 예, 축제는 뭐 동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오고 있는 우리 복무공원 곤충 페스티벌이 오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복무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많이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해 열기가 참 대단했었습니다. 3회째 맞이하는 축제인데요. 그렇군요. 또 먹거리 부분에서는 지난해 우리 동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이 대한민국 최우수 외식거리가 됐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축제와 먹거리를 통해 동구를 찾아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구의 슬로건이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구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마는 100세 건강 주치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주요 질환인 고혈압, 당뇨, 치매, 노인성 우울 등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 진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치매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22개 동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단순 검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건강 문제 발견 시 연계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올해는 2월에 신암 4동과 신암 5동부터 시작해 4월 말 기준 300여 명이 검사를 받아 이 중 170여 명이 연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치매 관련 사업도 동구가 특히 주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동구는 치매 환자를 위한 동구 기억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교실,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인지 강화 교실과 재활 등을 하고며 특히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가족 교실과 자주 모임도 하고 있어 네. 반응이 좋습니다. 예, 반짝 기억 다방도 기억 쉼터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경증 치매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행사로 대구에서는 최초로 기획됐습니다. 원래는 총 4번을 열릴 예정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외에 임기 내에 꼭 완수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또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예, 참 중요한 말씀인데 임기 내에 저는 특히 국가 공모 사업에 많이 뛰어들 생각입니다. 지방 정부의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데요. 네. 이를 위해 구청장 직속 정책 추진단을 신설해 올해부터 운영 중이고 최근 19개 핵심 공모 사업을 선정해 강도 높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동구 주민 여러분, 지난해 높은 성원으로 민선 8기 동구청장에 취임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동구 주민들이 동구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대가 확신이 되는 그런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발로 뛰는 동구청장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었습니다. 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각 구군 보건소에서는 예비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웨딩 건강검진에서부터 특별한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가연 리포터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북구 보건소에서는 준비된 부모가 되기 위한 예비 부모 아카데미를 열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인데요. 예비 부모에게 행복한 결혼의 가치관 정립과 부부 소통,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가 전하는 임신과 출산 정보 등 알찬 내용을 모아 특강을 열고 있습니다. 현장 소리와 함께 강의를 진행한 소통 전문가 영남대학교 홍상욱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가진 내 아기에게 마음의 보석 상자로 전할 편지를 써보세요. 여기 보면은 진한 두 줄 나오는 게 딱 보이죠? 요 시기가 배란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란 전에 어떤 호르몬이 확 증가가 됐는데 그게 소변에서 검출이 되면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성으로 뜨면 12시간에서 36시간 사이에 배란이 일어난다. 오늘 강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모가 된다는 것, 부부가 함께하는 이러한 주제로 나누어지는데요. 사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불안과 부담이 많은데 이러한 정책들을 잘 알고 활용하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알콩달콩한 행복한 가정을 구현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서로를 인정하고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방법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부부가 함께 익히는 방법을 실습과 병행하면서 이해하고 익히는 시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서로가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세워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면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신 분들은 결혼은 했고 아직 아이가 없는 그런 분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는 북구 주민이면서 웨딩 건강검진을 했던 10쌍의 부부들이 모였는데요. 짧게는 신혼여행을 지난주에 다녀왔다는 신혼부부부터 5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 내내 알콩달콩 서로를 챙겨주던 3년차 부부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3년차 되면서 아기를 준비하면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은 이제 부부간에 많이 다투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수업에 이제 감정 코칭 부분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은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지만 아기를 키우다 보면 많이 싸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한번 선행학습을 하고자 교육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한쪽에서만 이제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한쪽에서 이제 애를 키우고 하는 그런 역할이 딱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한쪽이 애만 보게 된다면 경력 단절이라는 그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혜택을 아직 잘 몰라가지고 일단 보건소에서 하는 이제 부모 교육 아카데미를 먼저 신청해서 듣게 됐는데 다른 서비스가 있다면 조금 더 열심히 알아보고 참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거는 마음껏 할 수 있대 올바른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부모는 처음이라 가지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네, 아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모아져 있어서 예비 부모를 위한 필수 아카데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참 도움이 됐겠어요. 네, 북구보건소 담당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구시 북구보건소 보건과 검사팀장 김건희입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현재 높아지고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 부모에게 행복한 결혼 가치관 정립과 부부 소통, 부모됨의 의미와 준비를 위한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웨딩 건강검진은 대상은 예비 부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개인 건강과 출생할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천성 질환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풍진검사, 간기능검사 총 14종의 검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소견자가 나올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예방접종이 필요할 경우에는 접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예비 부모님들이 결혼이나 출산이 미래의 일인 만큼 막연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두려움만 마시고 준비해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북구보건소에서는 웨딩 건강검진도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 실시하는 예비부모 아카데미는 8월과 10월에도 또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응원합니다.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보건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가은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의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전 기자가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경북 대구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립된 대구 행복기숙사가 어제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방식인데 전국 최초 지자체 연합기숙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개관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대구 행복기숙사의 이제 순기능부터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생들을 위한 대구 행복기숙사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국 최초의 연합기숙사라면서요. 예, 네. 행복기숙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행복기숙사는 대학가와 이제 행복기숙사 인근 월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면적 3,900제곱미터 부지에 이제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지난 2월에 준공이 됐고요. 300개 호실에 총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가 있는데 예,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 2인실이고 장애인이 이용하는 6개 호실은 1인실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대구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학진흥재단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310억 원과 12국비 130억 원 정도로 투입해서 건설한 최초 지자체 연합기숙사로 불립니다. 행정구역상 중심이 이제 중구에 둥지를 틀었는데 핵심은 월세거든요. 예. 학생들이 관리비를 포함해서 월 24만 원에 주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숙사 소재지 이제 중구 평균 월세 42만 4천 원보다 한 43% 정도 저렴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 네. 여기에 지자체나 대학의 추천을 받으면 월세를 19만 원까지만 내도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와, 그렇군요. 기숙사에 주거 공간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실제로 가보고 상당히 많이 놀랐는 게 네. 카페는 물론이고 편의점이나 구내식당, 옥상공원과 같이 휴게공원까지 정말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기숙사 안에요? 네, 그리고 건물도 오피스텔을 연상케 할 정도의 이제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서 되게 깔끔했고요. 그리고 기숙사와 청년엔 지역 대학 협력센터로 되어 있는 이제 1층 로비에는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희망 옷장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예, 대구 경북 패션협동조합에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기로 하면서 조성된 서비스 공간이고요. 그리고 기숙사 건물 1층에는 문서로 출력 복사 스캔할 수 있는 기기가 이제 3대 정도가 들어서 있고 네. 택배 보관소도 이제 깔끔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2층에는 구내 식당이 있는데 한 끼에 4,800원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예, 이 밖에 운동기구에 있는 체력 단련실 그리고 세탁실과 또 신청을 통해 대여할 수 있는 강의실, 스튜디오까지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생활 편의 시설들이 모두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저도 정말 좋았어요. 예. 제가 살고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 희망 옷장 참 괜찮네요. 네, 희망 옷장은 정말 예. 깔끔하게 사이즈별로 다 돼 있고 그리고 여러 벌의 옷이 다 정말 많이 들어서 있어서 그래서 저는 면접 볼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실제 거주하는 학생들이 뭐 전부 다 그거를 아직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서서 참 흐뭇한데 입주 조건이 까다롭나요? 아니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우선 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휴학생을 포함해서 대학생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해당 순위 내에서도 우선 입주 조건이 있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분류되거나 그다음에 거리가 상당히 멀거나 그다음에 이제 성적 순으로 이제 입주를 결정하고요. 그럼 타 지역 학생이면 좀 유리하네요. 네, 타 지역 학생 경우에 훨씬 더 유리한데 사실 뭐 교통편을 고려했을 때는 거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긴 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2순위로는 이제 만 39세 이하 청년이 있는데 대학생 입주 정원이 이제 미달될 경우에 청년들을 입주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원 대비 공실이 조금 있는 상태여서 대학생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면 선착순으로 입주를 받고 있고요. 나중에 신청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구 경북 지역 말고 멀리 있는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대학을 올 경우가 있잖아요. 네, 사실 근데 여기가 거점으로 잡아서 이동 경로를 생각해 본 게 제가 봤을 때는 경산에 이제 있는 대학들, 대구대학교나 이제 영남대, 그다음에 이제 그 성서 쪽으로 이제 계명대학교나 그래 이제 경북 대구로 이제 분류되기는 하니까 그쪽을 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잡아서 기숙사를 지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입주 대학생들 소감이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 공실이 있긴 한데 입주 대학생들 만나봤나요? 예, 2월에 이제 준공이 되면서 입주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몇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보니까 만족한다는 반응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뭐 앞서 설명한 월세 부분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또 부대 시설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골고루 갖춰져 있어서 기숙사에 돌아와서도 즐길 거리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 편의점이 좋네요. 네, 편의점도 좋고 카페도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중구에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뭐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교동이나 동성로와도 인접해 있어서 대학생들이 충분히 즐기기에는 이제 거리가 가까운 게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입주자 대표인 이제 정소연 씨를 만나봤는데 학교 기숙사보다는 이곳 시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또 도심 속에 있어서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다른 대학생들보다는 편이나 기회가 더 많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제 이용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교통적인 불편은 조금 감소하더라도 행복계 기숙사에 있을 이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기도 하던가요? 네, 물론 있었습니다.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워낙 월세나 이런 게 좀 시설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교통편이나 주변 이제 환경이 조금 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주변 환경이.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네. 교통 인프라 개선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구 도시철도 2, 3호선을 이제 타고서 대학을 오가는 학생들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남대학교를 만약에 간다고 치면 행복기숙사에서 방월당역까지를 가야 되는데 이 거리가 좀 상당히 걸어서 도보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지하철을 타려면요. 예, 그래서 이제 시내 버스라든지 이런 순환 버스가 있으면 차라리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3호선을 이용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또 3호선까지는 훨씬 더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 환경 개선을 바라는 이유는 뭔가요? 밤에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이 무섭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행복기숙사 위치가 좀 주변에 공장들이 있고 북성로 일대 공구점들이 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야간에는 행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고, 예, 그리고 가로등도 옛날 주황색 가로등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음습한 느낌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이제 행복기숙사 입주 대학생 가운데 70%가 여성입니다. 예, 그래서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길 바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안의 시설도 참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그 입주 대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지자체나 사학진흥재단에서 좀 알고는 있을까요? 네, 우선 어제 개관식에 앞서서 사학진흥재단 쪽에 이제 연락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뭐 좋은 날에 이제 저 좀 약간 안 좋은 질문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도 좀 그 기관장들이 와서 이제 뭐 의견을 이제 축하의 메시지를 건네는 자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의견이 반영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충분히 인지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 이제 기숙사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발 사업에 통해서 환경이 개선되도록 소통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로나 이런 것들이 다 지자체 소유다 보니까 그렇죠. 사학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이제 협의를 해서 교통편도 편의를 높이는 방법을 추진해 보겠다고 합니다. 네, 입주 대학생들의 바람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뭐 별도로 준비 중인 내용도 있나요? 네, 우선 대구시에서 국비확보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사업 선정부터 국비확보, 사업 추진까지 상당한 시일이 좀 걸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주변 환경이 개선되기가 어려우니까 단기적으로 좀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구청에서 지난 4월에 김동연 중구의원이 중구 안심기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이제 의회 문턱을 넘었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근거가 마련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안심기갓길을 위한 비상벨 설치나 안심 조명 등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별도의 지원 정책도 있나요? 네, 알아보니까 좀 이렇게 학생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행복기숙사가 2월에 준공되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이나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 그다음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거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분야의 활동 경험을 쌓도록 이렇게 도와주려는 취지인데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중구에 활동 예정 중인 4인 이상의 청년 동아리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실 이 행복기숙사에 입주하는 조건이 이제 전입신고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소를 두고 있네요. 네, 주소가 중구에. 이미 중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행복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뭐 분야는 문화예술부터 사회 이슈, 독서 토론 등 다양하지만 단순 친목 모임이나 수익 창출 등을 위한 활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전한 취미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하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도 올해 신규로 마련됐는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비 등을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뭐 학원 수강료부터 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같은 돈을 다 지원해주고요. 다만 이제 최종 학력 졸업 2년 이내여야 하고 중구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자,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 이하의 청년이 해당합니다. 네, 대구 행복기숙사에 이제 지내게 되는 학생들이 좀 이런 정책들도 많이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입주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또 일부 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을 취재를 했는데 앞으로 행복기숙사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좀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에 좀 주목을 했는데 전국 최초로 들어선 만큼 그만큼 잘 이끌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 사항이 충분히 인지된 만큼 이런 사항들이 좀 빠르게 해결되고 나중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경북일보의 전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오용석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얘기해 볼까요? 네. 곧 이제 6월인데요. 오늘은 환경교육 주간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환경교육 주간은 세계 환경의 날이 6월 5일인데요. 예. 6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교육 주간은 환경교육 활성화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시민들의 환경 보전 및 실천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대구 환경교육주간 행사에서는 대구광역시와 대구환경교육센터,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들이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네.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구 곳곳에서 다양한 환경교육과 환경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 대구 환경교육주간 행사에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환경의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환경의 날 어떤 기념일인가요? 네, 환경의 날은 이제 1970년대 지정이 되었는데요.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는 1972년 6월 5일 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 환경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 회의 결과로 환경 문제를 전담하는 유엔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구의 이름이 유엔 환경 계획이라는 기구고요. 매년 6월 5일을 또 세계 환경의 날로 이때 함께 정했습니다. 네. 한국도 국민들의 환경 보전 의식 그리고 환경 보호 실천을 생활하기 위해서 1996년부터 매년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 기념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환경부에서도 환경의 날 기념 시민 참여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꺽탄 챌린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꺽탄 챌린지. 아유,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첫 글자를 줄임말 같은데 이게 네. 어떤 행사인가요? 네, 저도 발음이 쉽지가 않은데요. 중꺽탄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탄소 중립을 말하는데요. 예.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탄소 중립 실천을 노력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탄소 중립 행동을 실천하고 공유하는 이벤트인데요. 챌린지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줄이기 실천 행동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필수적으로 달아야 되는 이제 꼬릿말
그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그걸 네. 함께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절약, 친환경 소비, 자원순환, 친환경 이동 등 다양한 실천 활동들이 모두 해당이 되고요.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제로웨이스트 상품, 친환경 대나무 피크닉 바구니,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예.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참조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꺾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탄소 중립 기억해야겠습니다. 대구에서도 행사가 열리죠? 네, 맞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제2회 대구 환경교육주간은 좋다, 배우고 실천하는 꿈꾸는 환경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구시 곳곳에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행사, 환경교육 포럼, 그리고 환경 관련된 책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환경 북토크, 예. 환경 실천 캠페인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행사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방방곡곡 대구 환경교육, 실천하는 대구 환경교육, 배우고 꿈꾸는 대구 환경교육 크게 세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방방곡곡 대구 환경교육 프로그램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방방곡곡은 말 그대로 대구 지역 내 다양한 환경 처리 시설과 환경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대구 공공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 처리장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가 배출하는 하수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한국환경공단 대구 경북 환경본부에서는 환경사랑 홍보교육관 체험, 그리고 대기오염을 직접 심각한 지역에 이동을 해서 측정하는 대기오염 이동 측정 차량을 직접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6월 10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는 시지 노병공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창작 환경 미술 대회도 개최를 합니다. 현장에서 접수를 하니까 네. 바로 시간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너지공단 대구 경북 지역본부에서는 녹색 에너지 체험관 관람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참여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키트를 증정하고 함께 또 작동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네, 방방곡곡 대구 환경교육은 이제 그 환경 처리 시설과 관련한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대구 지역의 환경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더 소개해 주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구의 많은 환경기관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대표 습지라고 할 수 있는 달성 습지를 관리하고 있는 대구 달성 습지 관리소에서는 달성 습지에 서식하는 생태 식물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생태 유해 식물들을 제거하는 체험 프로그램 달성 습지 뽑긴과 네. 그리고 버드나무 열매 솜털을 관찰하는 프로그램 나비 생태 교육, 그리고 달성 습지 무드 등 만들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요. 수성구 시지에 있는 대구 녹색 학습원에서는 친환경 물품 만들기, 기후변화 도서를 활용한 토론 수업인 북적북적 기후환경 이야기를 운영합니다. 네. 그리고 디아크 문화관에서는 강과 물, 환경과 관련되는 사진작품 전시회, 6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는 디아크 문화관 3층에서 환경 갈라쇼 행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 지방환경청과 대구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 환경교육주간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일정과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구 지역 환경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외에 또 실천하는 대구 환경 교육도 있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많은 프로그램들을 시민들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가 쓰레기 줍깅데이를 운영을 합니다. 줍깅데이인가요? 네, 줍깅. 네. 요새 말들을 재밌게 많이 쓰는데요. 네. 6월 5일부터 11일까지 8개 구군의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쓰레기 줍기 자원봉사와 찾아가는 환경교육이 함께 진행이 되고요. 소비자 기후행동 대구 경북에서는 채식 감탄데이를 운영합니다.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일주일에 최소 하루 정도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채식 식단을 내가 한다는 인증샷과 실천 후기를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요. 예. 저희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자전거 타기 운동연합 등 지역의 자전거 관련 단체들과 함께 자전거 퇴근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6월 9일 금요일 저녁 7시 국채보상공원 종각에 모여서 대구 도심에서 자전거를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용을 확대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3가지 행사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고 꿈꾸는 환경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배우고 꿈꾸는 환경교육에서는 유명한 생태환경 작가 박경화 선생님을 모시고 환경 북콘서트를 개최를 하는데요. 박경화 선생님은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가지, 지구인의 도시 사용법 등 다양한 베스트셀러 환경 도서를 집필을 하셨는데요. 네. 6월 7일 오후 2시에 대구 환경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지구인의 도시생활법이라는 주제로 북콘서트가 열립니다. 이 북콘서트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또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대구 환경교육 포럼도 개최가 됩니다. 네. 6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금방 얘기하셨던 대구 행복기숙사에서 이 포럼이 열리니까 많은 시민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요. 네, 환경의 날이 제정되면서 함께 만들어진 유엔 환경계획이라는 유엔 기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난해 유엔 환경계획은 기후위기와 싸우는 10가지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교통수단 바꾸기, 전력 사용 줄이기, 나무 심기와 같은 실천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기후환경계획이 기후위기와 싸우는 10가지 방법에서 제시한 첫 번째,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기후위기 이야기 퍼뜨리기, 그리고 정치에 대해 압박하기입니다. 이 시급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행동에 동참하려면 정책이 바뀌고 사회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정치가 바뀌려면 또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번에 환경교육 주간에서 다양한 교육 실천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이 기후 이야기가 대구 지역에 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정보 클립. 오늘은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날을 맞아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는 조금 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금연 상담과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요. 금연 가두 캠페인,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홍보 등도 이뤄집니다. 평소에 금연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행사에 참여해보면 좋겠네요. 내일 오후 2시 영남 이공대학교에서는 2023 대구 청년 응원 프로젝트 청년이음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리크루팅 존, 직무 컨설팅 존, 홍보 존과 응원 존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리크루팅 존에서는 기업 인사 담당자와 취업 상담을 하고 현장 채용도 가능하고요. 직무 컨설팅 존에서는 기업 현직자와의 1:1 컨설팅을 통해 구직자가 직무를 더 잘 이해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행사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서 취업에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범어 지하도 상가 광장에서 우리 가족 행복 플리마켓 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무료 체험 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지역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인테리어용 가랜드 꾸미기,
천년 비누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해볼 수 있고 수제 먹거리와 업사이클 제품도 판매합니다. 참가비 전액과 부스 운영 수익금 일부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한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플리마켓 둘러보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가 내일은 디자인 컨설턴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과 디자인 컨설턴트를 모집합니다. 디자인 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해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하는 디자인 컨설턴트 지원 사업은 디자이너 육성은 물론 지역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기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기준 경북도 소재 기업이면 가능하고요. 디자인 컨설턴트는 만 39세 이하 디자인 관련 전공자로 주소지가 경상북도 또는 경북 소재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가 오늘 오후 2시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대구고용노동청에서 범원외거리를 거쳐 국민의힘 대구시당까지 1.8km 행진을 예고하고 있고요. 오전 10시 30분부터 무대 설치 등으로 차량 정체가 우려되는 만큼 일대를 지날 분들은 교통정보 확인하고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에서 27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아서 조금 덥겠는데요.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